윤진아 기자의 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진아 기자. 네. 오늘 주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마거릿 대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 총리였는데 이제 그제 우리 시간으로 그제 이제 임명을 달리하셨죠. 예. 이분의 경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이라고 몇 차례 밝혔고 이번에도 영국 경제를 살리고 1980년대 영국을 희망의 시대로 이끄셨던 분이라고 평가했던 만큼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은 일단 추모의 물결이 높은데 명함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영국 분위기가 좀 엇갈려요? 무조건 추모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반된 평가예요. 추모를 하면서도 상반된 평가는 나온다. 추모식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앞에서도 꽃 놓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내에서는 맥주집 같은 데서 마녀는 죽었다 이러면서 행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분명히 명함이 있는데 지금 좀 우리 언론들이 너무 밝은 부분만 평가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이제 밝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자기의 롤 모델로 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이제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평가한 것처럼 경제를 살렸다는 점, 그런 거겠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처리즘이란 용어까지 나왔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신자유주의 쌍두마차, 레이건과 함께. 그렇죠. 그러면서 영국 경제를 살렸다 이런 평가 아니에요? 당시 영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강력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느낄 때였고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이제 대처고 굉장히 그 대처리즘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처에 대한 평가는 이제 대처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이제 다름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두운 부분이라는 얘기는 그 신자유주의 최대 업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제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자유시장, 민영화, 노조 힘줄이기, 복지 정책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영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도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이제 진주의료원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가 이게 시장과는 달리 이제 남기는 장사 이런 거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서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기는 장사를 못했던 거고 그걸 두고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폐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주의료원 논란이 벌어지는 것처럼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죠. 영국에서도 당시에. 대표적인 갈등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한 탄광촌에 사는 소년이 발레리노의 꿈을 꾸는 뭐 이런 줄거리잖아요. 줄거리는 거 굉장히 해피엔딩 했는데 그 당시 배경이 이제 80년대 이렇게 대처 시기에 몰락한 영국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이제 빌리 엘리엇 아빠가 이제 노조원으로 나오는데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다 탄광촌 노조원들이었는데 대처가 당시에 이제 민영화의 일환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국영 탄광을 폐업하고 탄광 노동자 해고. 그래서 이게 마을 전체가 몰락하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그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싸우고. 그러니까 국영 탄광 폐업에 찬성하는 사람과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빌리 엘리엇의 아버지도 여기에 껴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대처의 민영화에 맞서서 이렇게 노조가 그때 강경 파업을 했습니다. 탄광 노조가.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몇 명 죽었어요. 10명 넘게 죽고. 그런데도 대처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맞서서 결국 승리했다. 이런 결론이 그때 얻어졌었죠. 그러면 그때 해고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실업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처 집권 5년 만에 이제 실업자가 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에 맡기자는 게 이제 대처리즘의 주요 테마니까요. 그때 발생된 실업자들은 거의 그냥 방치됐었죠. 그런데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좋아졌으니까 향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뭐 그 해고된 사람들은 잊혀지는 거고 경제 지표로 그 뭐 숫자로 보이는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측면이요. 그래요? 이게 그 지표로 보자면 80년대 그 마이너스 기록했던 성장률이 88년, 그러니까 대처 시기에 대처리즘을 통해서 5.6%까지 끌어올려지긴 했어요. 성장률이. 그런데 당시 성장률이 88년에 5.6%였는데 2년 뒤에는 0.8%
역대 성장률로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물론 당시 대처리즘 직전에 그 마이너스 성장률에 비하면 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처리즘이 굉장한 효과를 거둔 어떤 경제적 정책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빈약하네요. 그렇게 보기에는. 예, 그렇다는 의견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처리즘은 그렇고 또 대처 전 수상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들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나는 여론 수렴형 정치가가 아니다. 나는 신념형 정치가다.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요. 여론 수렴형 정치가가 아니다. 예. 신념형 정치가다. 그렇죠. 어허.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수렴하기보다는 내 신념을 믿고 추진한다. 그런 얘기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은 면이라서 사실 좀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데요. 항상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아까 노조와 전쟁했던 얘기 약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신념이 다른 경우 굉장히 자기 신념대로 했죠. 예를 들면 동성애 자기는 인정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동성애법. 당시 굉장히 그 동성애 관대한 나라가 영국인데 반동성애법 했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 백인 정권 편이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인종차별에 엄청 심했던 정권이었는데 거기 지지를 한다든지 뭐 일련의 것들이 결국은 사실 경제 정책까지 포함해서 자기 신념대로 한 거였는데 이게 결국 조금 최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전쟁도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전쟁한 부분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는 외교 안 한다. 전쟁이다. 라면서 이제 영유권 문제가 있었던 포클랜드 섬은 실제 전쟁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았느냐 그런 결과를 나타내느냐를 떠나서 그렇죠. 당시에 굉장히 사회 찬반 논란도 많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밀고 나갔던 불도저 그렇습니다. 같은 것. 예. 이거는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좀 소수자라든지 약자, 감성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예. 결국 이 총체적인 이 평가는 그 소통 부족. 자기 신념형 정치가라는 본인의 발언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롤 모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복지공약 축소, 불통 이런 면이 지적을 받는데 부디 이런 대처의 어두운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좋은 점만 좀 골라서 롤모델 삼으시기를. 예, 맞습니다.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어차피 평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타산지석 삼는다고 할까요? 부족했던 부분은 부디 담지 마시기를. 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윤진아 기자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